자신에게 고마워해라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인사들은 일제히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퇴임 후에 받는 돈이 지자체 장보다도 많을 텐데 고작 3마리 키우는 게 부담이 되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만 켜지면 가족이고 꺼지면 물건이냐.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양 부모 마음 변하면 입양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 바꾸면 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전 발언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발언.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이 지적한 과거 이 문 전 대통령의 발언.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다시 취소한다든지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과거 입양 아동과 관련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여전히 민주당과는 팽팽하게 입장이 맞서는 상황인데 애견인이시지 않습니까, 조명기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현행 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제도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었고 후에 이제 바로 잡은 이런 상황으로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풍산계와 관련된 논란을 이야기하면서 입양아동 이야기까지 꺼져오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권성동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저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닌데 사실 저렇게 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바꾸어서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풍산계, 그러니까 말만 이제 강아지의 입장이지만 저거는 대통령 기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시행령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법의 논란을 가지고도 데리고 있으면 오히려 이것은 나중에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수사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거나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감사원에서 감사조차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고쳐서 합법적으로 데리고 있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시행령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위법의 논란을 키우고 있었고 위법 사항이 계속 지속되면은 이것 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이렇게 위탁의 방식, 그러니까 기관으로 위탁하는 방식을 이제 택해서 반납을 한 상황인데요. 저도 애견인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빠르게 개정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이지만 위탁을 받아서 기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한 가지 바로잡을 점은 지금은 사료값 운운하면서 우리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재임 때에도 한 번도 사료값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고요. 위탁 비용을 요구한 적이 없고 퇴임 후에도 사료값이라든지 위탁 비용 운운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런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의 논란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사료값 운운하면서 왜 사료값도 없냐 이렇게 공세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동물단체들의 입장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입장문을 하나둘씩 내어놓고 있습니다. 한 동물단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동물을 주고받는 관행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책임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런 동물보호단체 일침 어떻게 읽으십니까? 동물보호단체도 그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는 또 비난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풍산계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개들도 사람과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은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린 시절 주택에 살 때 강아지들을 많이 키웠거든요. 어느 날 이제 갑작스럽게 집을 나가서 한 달 정도를 열심히 찾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집 나갔던 강아지가 한 달 정도 뒤에 정말 너무나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처음 보자마자 그 강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저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같이 교감하게 되는
가족처럼 지낸다라고 이 느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풍산개가 아무리 북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고 국가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미 위탁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정말 이 가족 같은 아이들을 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물건 버리듯이 파양하고 반환하는 조치들을 과연 취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지적들이 상당히 일리 있게 다가온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동물 애호가인 것처럼 많이 알려지게 됐던 과거 상황 속에서 이런 이미지들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사료값 이런 내용들을 다 떠나서 사람과 동물 간의 애착 관계를 제대로 형성했던 일이 과연 맞았는가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그 이미지의 굴레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주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저 화면이 하나 들어와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공항 9시 30분 서울공항의 모습입니다. 지금 출국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왔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보내는데 인사를 건네고 있는 모습이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왔습니다.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고요. 오늘부터 4박 6일간입니다. 아세안과 G20 일부 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굵직한 외교 무대도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공군 1호기인데요. 저기 보면은 이제 뭐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게 무슨 기미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글자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서울공항의 전용기 모습까지도 보셨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말고 전용기입니다. 저희는 고미와 송강이 얘기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문 전 대통령도 입장문에서 고미와 송강이를 자신에게 입양해준다면 대환영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어제 청와대 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도 문 전 대통령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절차만 해결이 된다면 입양을 원한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지 문 전 대통령 측이 입양을 언급한 속내는 뭘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잘 이해는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고미와 송강이를 내가 맡아서 키우고 싶다, 입양을 할 정도로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다라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돌려보내셨을까? 아니 정말 제도가 미비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저희가 200% 다 이해한다고 해도 그거를 지금 있는 대통령실과 어떤 푸는 기간 동안은 본인이 고미와 송강이를 키우고 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나는 돌려보내겠다라고 하고 나서 근데 나는 제도가 완비되거나 입양해주면 키울래. 별로 저는 진정성이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소유권을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게 넘기는 거는 또 제도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사료값 같은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액수도 구체적이고 이런 걸 보면 아마 어느 정도의 협상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입양을 말씀하시는 것도 솔직히 저는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료값 나오는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위탁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게 되는데 250만 원 이야기하는데 사료값은 30만 원 정도고 그 위탁을 했을 때 그 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다시 채용하기 위한 비용. 이 추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동물원이라든지 기관을 위탁했을 때 나오는 비용이 250만 원이라 가지고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과거에도 대통령 기록물은 사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대통령 기록물을 사본 반출 문제로 수사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를 가지고 있으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양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합의한 내용에서 시행령을 고쳐지면 합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에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위탁 비용 관련해서는 또 여당 일각에서는
그 200만 원 필요한 그 관리인에 필요한 200만 원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 돈이 필요하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김영주 의원님. 네. 갑자기 든 생각. 고미와 송강이가 지금 거처를 계속 못 찾고 있잖아요. 계속 생각해 보겠다. 우리도 좀 부담된다 이런 상황인데 진짜 못 찾게 됐으면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키울 수도 있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의지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 네, 뭐 키울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이 금액을 책정한 건 사실은 행안부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동물원이라든지 다른 위탁기관에 했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에 보내는 만큼의 경비를 정부가 추산했을 겁니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요구한 것처럼 얘기하는 억울함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문제를 떠나서 본인도 사실 창피한 문제잖아요. 현직 대통령 간에 그 돈 때문에 이걸 뭐 떠넘기고 있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게 하고 빨리 받아 안고 또 시행령도 그게 적절하게 뭐 특별하게 특혜를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음에 저런 케이스가 있었을 때 누구나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채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내용을 다루면서 고미와 송강이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뭐 노래 하나 떠오르네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어딜까요? 도대체 이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지금까지 고미와 송강이 관련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